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문제하고 이재명 대표의 구속 기각, 이 두 사건에 충격을 많이 받아서 몸살을 앓아가지고 그냥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독감이 들었던 모양인데 오늘 현재 아침으로는 병원에 가봤더니 완쾌됐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게 하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랑 설레가 너무 많아서 다음번에 제가 본격적으로는 얘기하겠습니다만 오늘 살짝 지나가는 맛배기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쭉 보니까 누가 자기 이름을 들어서 친박 신당 같은 걸 만들까 봐 걱정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누가 친박 신당을 만든답니까?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옛날에 한때 그 조아무개 의원이 무슨 공화당인가를 해가지고 대통령 이름을 본격적으로 내세워서 직접적으로 딱 한 사람만을 중심으로 해서 탄핵 반대 운동을 벌린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열정은 좋으나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무슨 모금을 했다거나 그런 등등의 사건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거부한 걸로 압니다. 그래, 거부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그쪽에서 제공했던 것을 몇 차례 받아서 있거나 응답을 했거나 리스폰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냈겠죠. 그래서 세 번째인가 그 시도해서 더 받지 않겠다 하고 통신을 두절시켰다는 그런 풍문이 돌아왔습니다. 그 외로 박 전 대통령을 가지고 옛날에 서청원 의원이 했던 친박 신당을 해가지고 이번에 다가오는 총선거에 누가 나설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 그건 아마 그쪽 박근혜 대통령을 싸고 있는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좀 과장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이런 걱정 문제를 포함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창훈 부장판사를 얘기하고 싶은데, 윤창훈 같은 판사, 그러니까 이런 사건, 비슷한 사건에 대한 특히 정치적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한 것은 현재로 봐서 반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창훈 판사는 보아하기는 확신범이야.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은 아예 딱 마음을 잡아 있는 사람이야. 보니까 1973년 4월 10일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태어나서 상당히 소박한 사람인데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반질반질하게 달아진 사람도 아니야. 고등학교도 시골에서 나오고 대학은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보니까 국제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쪽에 관계를 했다. 그걸 탈퇴한 기록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걸 신분 위장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들어있더군요. 50억 클럽의 주역으로 알려진 권순일 대법관 밑에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유창훈 판사에 대한 접근은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아주 쉬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왜 그렇게 자주 다니냐 하니까 당시에 나 이발하러 갑니다 하고 들어가서 권순일을 만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이 가능했고 또 권순일 쪽의 사람으로부터는 더더구나 유창훈 쪽에 접근이 쉽죠. 이건 잘 있었나? 얼마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되고, 요새 그 재판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뭐 구속이 명명백백한 사실인데, 다만 하나 껄쩍지근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뭔가 이것을 뒤집을 카드가 하나 있는 것 같다.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무엇인가 하고 그렇게 제기한 바가 있는데 그때 관련해서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코멘트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 사람이 워낙 로또 같아서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쭉날쭉한다는 뜻인지 어쩐지 로또 같아서 기각영장에 대해서 판결 여부는 종잡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냥 아니나 다를까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제 딸아이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딸아이는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고등법원 판사하고 있는데, 이 가시나가 여기 와서 이런 거나 맡아가지고, 만약에 이재명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각하는 판결을 냈다면, 저는 이제 얼굴을 걸고 다니지 못했을 거,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판사 노릇하는 게 천만다행이구나, 안 한 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제 아들놈도 법조인입니다. 변호사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로스쿨 마치고 들어와서 제가 잘 아는 어느 선배 회사에 좀 취직을 좀 시키려고.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이 좀 약했어요. 영어야 뭐 잘하죠. 그래서 그 선배가 외국어 전공이면 오히려 외국 사건을 취급하고 한국말을 서서히 배워도 된다. 그래서 그럼 불러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또 껄쩍지근하게 걸리는 게 이 녀석 마누라가 미국 가시나야. 미국에서 무슨 디펜스 로이어인가 뭐 하다가 같이 어울려서 그냥 친해지는데 이 며느라이도 변호사예요. 우리 집에 변호사가 셋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나 검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달리 제가 신경을 좀 쓰는데 걔가 와서 또 한국에서 뭘 했다가 이런 유창훈 같은 것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집안 거덜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유창훈과 같은 그런 뭐라고 할까? 이거 뭐 탈법적이 아니라 완전히 비이성의 극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짐작컨대 나중에 만약에 틀리다고 그 사람들이 항의하면 제가 뭐 우울하게 취소하겠습니다만은 권순일 무슨 김수남, 곽상도, 최재경 이런 등등의 50억 클럽하고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특별하게 죄악 같은 것도 가지지 않고 한 건 하고 지나가서 그냥 평생 잘 먹고 살겠다. 요즘에 헌법재판관에 이정미에게도 나는 그런 멘탈리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나라 헌법을 지키는 사법부가 이건 시정 잡배만 또 못해요, 이게. 이래가지고
이런 누군가에게 돈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판사나 검사를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 그런 의도는 이번에 끝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검사에 대한 그 조폭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접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뭐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정도인데 대충 고수야 기소가 설마 잘못돼서 기소할 건이 아니어도 재판에 가서도 또 그걸 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단계 체크할 그 찬스가 있는데, 이 판사의 경우는 일단 묻은지 땅 하고 몇 년 하고 때리면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번에 유창훈이가 저질렀던 이 폐악, 이것은 한국 역사를 뒤죽박죽하게 만들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이 신경질이 나서 말을 참으려고 했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전문 이것도 보니까 이거 처음 한번 띄워봐요. 안 가졌어? 요거 있어? 조금 올려봐요. 좀 더 스톱. 결과 기각 다음에 여러분은 보여주세요. 예? 혐의 소명에 관하여 한다. 이 중요합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증의 혐의는 소명되어 있어요. 이것도 유창훈이가 본인이 인정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에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제 문건,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적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구속영장 발부의 경우에는 일단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그것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하면 그 일단 전제는 충족된 겁니다. 그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구속영장을 피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손치더라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면 그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꾸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할지라도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는 또 그것도 구속영장을 해야 하는, 두 개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설사 도망갈 염려는 없죠. 이재명이 대한민국에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다. 그러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차고도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구속을 해서 재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당장 몇 년, 몇십 년 형을 받는 것은 아니야. 그렇잖아요? 좀 개인적으로 신병이 불편하겠죠? 불편하지만 불편해서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무죄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중간에 보석을 나올 수도 있는 거, 구속 적부심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근데 처음부터 딱 문지기가 성에서 유창을 안 돼, 못 가 하고 딱 막아버려. 이도저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반역사적 행위를 벌리고도 살아남기를 바랍니까? 이건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에 끝내야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중에 케네스 킴이라고 네이버 블로그에 정말로 글을 잘 쓴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제가 좀 이따 그걸 읽겠습니다만은, 그거 하기 전에 방금 이제 들어온 걸로 야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하여간 정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376회에 압수수색을 했다. 그리고 엄살을 떨었더니 검찰에서 36회밖에 안 했는데 왜 그렇게 그냥 허풍을 또 씌워하고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376에서 36을 빼면 340회는 다른 사건이에요. 물론 다른 사건이지만 이재명과 관계되는 사건이에요. 이재명이가 주범도 아니고 그거 피의자도 아니에요 아직. 그런데 그것까지도 압수수색도 이재명의 압수수색이라고 보는 거 보면 지들 스스로가 그 사건이 이재명 사건이라는 걸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문제를 더 진전해 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대통령 후보 때 이재명이가 대장동의 주범이다. 공동 주범이다. 하고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당시에 검사들 뭐 하느냐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때의 검사와 지금의 검사는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못하면 윤석열 정권은 나쁘게 말해서 무너집니다. 요새 오늘 공작권 TV 유튜브 잠깐 보다가 왔는데 전직 그 정보관계에 근무하는 노련한 사람이 미국 CIA 무슨 정보를 인용해서 만약에 이것을 구속을 못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질질 끌고 가면 금년 말에 탄핵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나라가 뒤집어질 것이다 하는 미국 정보의 보고서를 인용한 걸 들었습니다. 지금이 우리나라가 제6공화국입니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내년 4월 10일 총선 직전에 야당은 대대적인 공작을 해서 윤석열을 탄핵 심판에 올릴 겁니다. 왜? 자기들 수가 있거든. 그 수에다 플러스 알파만 붙이면 옛날처럼 또 뒤집어 엎어지는 또 야권의 김문수, 김무성이 같은 사람이 나와서 형님 그 몇 표 준비했습니다 해가지고 탄핵하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대의 대한민국 국회가 역사상 가장 패악의 국회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그걸 살아남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할 거예요. 별의별 짓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장 기각을 보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검사의 수사가 부족했는가? 둘째는 유창훈 검사의 자비심인가? 혐의가 인정되나 야당 대표에 대한 배려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이재명의 최후 전술인가? 당시에 이것이 쭉 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2024년 2월 대법원장이 새로 들어와서 재판부를 좀 바꾸고 대법원 인사를 하고 하면 어떤 재판부에 소속이 된다고 할지라도 재판 중에 법적 구속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모집해 가지고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하나 있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냥 쭉 가서 재판을 하는 척 하다가 중간에 대법관 문제가 바꿔지고 어쩌고 하면 법정 구속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약 이와 관련해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유창훈이는 이재명과 김만배와 권순일의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로비를 받았을까? 이것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조카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어떤 조카 하나가 여자 조카인데 시골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준비하면서 잠시 법무사무소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도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걔가 한 6개월인가 1년도 남지 못해서 그만두고 나왔어요.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게 완전히 돈 놓고 돈 먹기라는 거야. 참 기가 막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가지고 안 되는 것을 300만 원 가지고 가면 딱 되고, 그러면 갔다 와서 그 나머지를 거기 사모님이 또 갈라먹는데요. 에? 그리고 지에게도 지는 아주 그야말로 하발이 시고 있는, 지도 어거지 5만 원, 10만 원 어거지로 준다는 거야. 근데 안 받으면 불신당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올며 계좌 먹기를 받는다는 거야. 이러다가 자기도 개입될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법무사에서 법원에게 문서를 신청해갖고 잘 안 되는 거 50만 원짜리 안 되는 거 100만 원, 200만 원 판사가 예수가 받아준다는 거야. 이게 전부 검사가 아니라 판사와 관계입니다. 검사도 끼를 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판사인데, 그걸 보면서 쟤는 대한민국의 판사도 전부 엉터리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다니다가 이러다가 나 큰일 나겠다고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다는 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나라의 판사가 부패하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아있는 바보들이에요. 걔들은 전혀 아무렇지 않게 받고 시침이 딱 잡아가지고, 심지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변호사는 친구가 판사하는 자기 친구에게 이거저거 좀 부탁하다가 그냥 좀 쪼시락한 거 적은 거라고 해서 적당히 지내서 좀 편의를 보고 그랬던 모양이죠. 근데 그 다음에 한참 하다, 아야 자네 그런 식으로 해서 변호사 일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이러더라는 거야.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맨입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느냐는 거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너무 부패해도 너무 부패했어요. 이것이 유창훈에서 나타난 겁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적게는 말해서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정치적 단판, 소위 진검승부라고 할까? 신께쇼부의 제3막, 제4막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일단 현재는 칼은 더 좋은 칼을 윤석열이가 가지고 있지만, 일단 좀 낡은 적은 칼이라 할지라도 이재명은 날쌔게 잡아가지고 예를 들면 대치하는 게 좀 우위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칼과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 이재명은 죽게 하면 까무라치기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이 사건이 간단히 말해서는 개인적으로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의 싸움. 두 번째는 이 나라의 부패한 사법부. 김명수가 그것도 그 유창훈이를 금년 2월인가 3월에 임명하고 왔어요. 왜 거기다 임명해 놨겠습니까? 야, 필요하면 내 말 잘 들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유창훈에게는 방금 물러났던 김명수 대법관도 커뮤니케이션을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소위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던 로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의 백성들의 명운과 생사여탈이 그 판사 나부랭이들의 말장난과 돈장난에서 좌우되는 거야. 가장 지금 결정적인 것이 이재명이에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썼어요. 케네스 킴. 이거 제가 다른 거 다 읽기보다는 나 요거 하나 읽으려고. 너무너무 잘 썼어요.
알겠습니다. 유창훈의 증거인멸에 관한 판단은 역사에 남을 정치 재판의 백미였다. 보이지 않아도 돼요. 보이죠? 백미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눈 감고 들어서도 이거 얼마나 실감나게 썼는지 봐서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으므로 이 백현동 사건의 경우도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으므로 그러나 대북 송금의 경우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정반대죠. 증거인멸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건 기적의 논법이라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나아가 이재명이 현직 정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연실세겠다. 그렇다면 꼭 같은 논리로 꼭 같은 공적 감시 대상인 이명박, 박근혜, 김기춘, 김관진, 우병우, 조윤성, 이재용, 신동민을 왜 구속했나? 일반 국민들은 꿈에도 못 꿀 특혜다. 도대체 걔에 따른 무슨 죄를 저질러야만 구속이 된다는 것인가? 그 다음에 아주 백미가 나옵니다. 사람이 살면서 총각 행세하며 여배우를 따먹을 수도 있고 음주운전도 할 수 있고 검사를 사칭할 수도 있고 배임으로 주변 양아치 친구들에게 수백억 원의 이익을 몇 번씩 몰아줄 수도 있고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할 수도 있고 대장동은 이 당군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다가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면 낯짝도 안 변하고 덮어씌울 수도 있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바로 돌아서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달라고 할 수도 있고 선거 직전 허위 보도를 공모해서 대선 조작을 시도할 수도 있고 쪼개기 불법 후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국민 세금 법인카드로 한우 초밥과 물 한잔하고 하겠습니다. 과일, 일제, 샴푸 등을 쓰며 가족 생활비를 유용할 수도 있고 나한테 돈 주는 대신에 성남 FC에 돈 갖다 주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 제3자 뇌물이에요. 자기 옆집에 자신이 임명한 핵심 공기업 사장과 그 직원이 사는 것도 모를 수도 있고 거짓말하는 거죠. 경상도 진주에서 군복무하는 자기 아들이 자기 관을 내 성남 국군 수도병원에서 50일이나 넘게 황제 병가를 보낼 수도 있고 형수의 X를 찢는 욕을 할 수도 있고 제가 단어 표현하기가 하면서 그건 뺐습니다.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도 있고 주변에 조폭들이 가득할 수도 있고 아무 공직도 없는 부인이 공문을 몸종으로 박아놓고 산업비로 쓴 것을 모를 수도 있고 부인이 대리 처방을 받는 걸 모를 수도 있고 본인의 범죄와 연루된 가까운 지인 5명이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잘 알던 사람도 안면인식 장애가 모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단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냐는 것이다. 그것도 공당에 대해서는 오버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혔었어요. 제가 단숨이나 목이 막힙니다. 이재명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의 공범자 중 법원이 이미 구속한 사람이 무려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들은 더 많고 자살한 사람이 물경 5명이다. 나는 이거 자살 혹은 자살 당한 사람이 무려 5명이다 하고 고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위에 모든 걸 알면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 모르는 사람이다거나 나 모르게 지들끼리 저지른 일이다라거나 나는 내용을 모르는 채 결재만 했다라고 우기고 있다. 이렇게 말 같지도 않는 소리로 발뺌하는 80범에게 개딸 유창훈은 정의의 도장을 찍어주고 개당은 오늘 한동훈 파면을 요구하는 적반하장 파렴치 행위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그 케네스 김의 글을 일부를 경의를 가지고 인용했습니다. 이게 우리 나라가요. 이게 나라가 아니야.
어제 그제 제가 집에서 TV를 쭉 보면서 항저우에서 아시아 경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그 신나게 막 수영을 그냥 석권하고 그냥 배드민턴, 또 배드민턴에 그 누군가 하는 와, 그놈아, 기가 막히게 잘해. 끝나갔네. 와! 호안 지르는 것도 그냥 우렁차고. 하여간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이들이에요. 근데 나라는 왜 이렇게 개판이냐 말이에요. 여기에서 한 가지, 몇 가지 얘기하자면, 당사자들은 좀 기분 나쁘겠지만, 수십 년 전에 남북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몸 바쳐서 투신했던 사람이 하나로서, 북한에서 모처럼 선수단에 내려왔는데, 국제적인 패션 감각은 좀 부족해서 약간 촌스럽긴 하지만은, 뭐 순진한 데도 있고, 그리고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잘 먹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쩐지 좀 굶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쪽에 우리 애들의 파닥파닥한 그 몸짓에 비해서, 그래서 옛날 20년 전에, 25년 전에, 그 북한에 갔을 때, 그 못 먹어서 그냥 얼굴에 그냥 버짐이 피어가지고, 그 배고픈 인상으로 사람을 쳐다보는 어린아이들, 걔들도 많이 컸을 겁니다. 이제 20살, 20 되어서 7, 8세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더 나쁘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북한 문제를 해결할 민족사적 문제가 잔뜩 있는데, 그리고 나라는 상당히 괜찮아지는데, 뭐 유언을 제가 100%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하면 괜찮은데, 아니 옆에서 이재명이라는 이 패거리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 윤창훈이라는 사람이 놈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도장을 꽉 기각하고 때리니, 이것을 어디서부터 빼서 이거는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키우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지혜롭게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흥분해버리면 저희들에게 허점을 노출합니다. 그래서 검찰들은 더 노력하고, 나는 이 나라 수사 능력에 대해서 항상 회의를 많이 가져요. 쟤들이 진짜 그 뭐 조사나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인가? 뭐 나오는 거 보면 CCTV에서 걸려갖고 하는 거는 보도나 하고 하지. 그 옛날에 제가 뭐 외국에서 할 때 그 뭐 형사 콜롬보 해가지고 말이야. 그건 저는 막 수백 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시리즈를. 저 형사 콜롬보가 생각하는 그 추리, 그리고 사건 현장을 찾아가서 하는 그런 방법은 기가 막힙니다. 셜록 홈스 같아.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명탐정은 없는 거냐 이거야. 자살 혹은 자살 당한 사람들의 그걸 하나도 지금 파헤치지 못해. 그러니까 이놈의 이 거대한 혐의를 빨리빨리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탁월한 사람이 나와야 국회 와서 말만 떠들고 하고 입만 맞춰가지고 입방아만 찍고 그런 걸 아니라 조용하게 뒤에서 아무 말 없어도 사건의 핵심을 잡아내는 그런 탁월한 천재가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 그런 사람을 스카우트 하세요. 응? 말로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핵심을 잡으면, 이 사건의 핵심을 왜 김만배 배우를 완전히 잡아내지 못하냐 이거야. 뻔한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대장동, 백현동 뭐 등등 다 해갖고 모아둔 그 돈을 다 넓게 이렇게 모짜리를 몇 개 깔아놨어요. 5천억, 1,000억, 2천억, 3천억 쫙 깔아놓고 돈을 쓰면 거기서 쓰는 거예요. 자기는 손을 안 만져.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이가 그런 수법에서 윤석열보다 한 수 위야. 그런 식으로 나라를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 정 안 되면 뭐 꼭 그 사람이 했다는 보장은 없지만 핵심 있는 사람들이 말로 잘 안 하면 없어져 버려요. 자살당해버려, 자살해버려. 그런 식으로 나라를 끌어. 이게 위기의 공화국이란 말이야. 이 위기의 공화국을 날카로운 사법적 추진을 통해서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참고 인내하고, 오늘도 어디선가 저는 뭐 장비호 탐정 같은 사람들이 아니 전혀 그런 것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면서 저쪽에 가서 큰 소리 빵 하면서 저 윤석열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그게 비밀을 파헤치는, 결정적인 비밀을 파헤치는 그런 정도 사람이 적어도 몇십 명이 돌아다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응? 그래야 나라를 끌어갈 수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있기를 바랍니다만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분발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적당히 앉아서 어물어물 해가지고 어물어물 해가지고 그냥 엉뚱하게 국민의힘에 가서 적당히 뭉개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슬그머니 대통령이 이렇게 쉽게 먹는 자리가 아니야.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내일 모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간 제가 쌓아두었던 2011년부터 지금까지 22년이에요. 만 22년 동안에 그를 보는 나의 견해, 그의 잘못, 그리고 그가 앞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제 소신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안쓰러운 여자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마무리 삼아 말씀드리자면 망명 16년을 하고 돌아와서 선조로부터 받은 가르침이나 주변 사람들의 뭐 이런 등등으로 대한민국 공적 활동에 나와서 민생을 증진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는, 때로는 목민관이 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담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중요한 결정적인 단계 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기 어렵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이가 차서 뭐 이런저런 것은 뭐 구체적으로 욕심은 내진 않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일하는 걸 뒤에서 좀 거들어주고 뒤에서 박수치고 병풍노릇도 좀 해주고 그리고 뭐 저 김정은이가 죽기 살기로 저렇게 대포 만들고 인공위성 만들고 뭐 핵잠수함 만들고 난리 법석 친다고 해서 저것이 계속 갈 것인가? 지금은 대화 자체가 또 안 돼. 그러니까 저것들은 이제 얘기할 거 없어요. 아무도 할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핑퐁 외교를 해갖고 중국에 문을 열었던 키신저가 그때 어떻게 중국이 열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열리라고? 그래서 열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혀 열리지 않으리라고 보는 김정은의 허점을 아픈 데를 잡아서 남북 공영의 자세를 기도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면 또 문재인처럼 그냥 사쿠라대고 그냥 선전원으로도 전락해버리는 그런 비극이 아닌 그런 것이 돼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반듯하게 힘이 있어야 돼. 에? 이 나라가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으면 김정은이도 아이고 저거 뽀시락뽀시락하고 깨기 어렵겠구나 하고 우리의 대화에 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저 사람들은 그 쇼멘트나 그 패거리들은 앉아서 윤석열 정부요? 저 사람은 이번 11월 달에 탄핵으로 당합니다. 뭐 이러고 보고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아마 제가 지금까지 토론을 했던 얘기를 김정은이는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구체적으로 책임을 가져야 할 사람은, 지어야 할 사람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자기가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이름과 명예와 운명을 걸고 이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세요.
그거 하나 이재명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해 먹는다고 그래요. 말이 안 돼. 유창훈이 같은 사람한테, 그래, 이런 엉성한 공적심사 정부, 이거 1800페이지 된 거 이거 보고 이거 몇 장 쓰는 거예요. 웃기는 문법, 말도 안 되는 문법을 써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야. 하늘을 보고 앙찬대소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실망하지 말고 이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젊고 싱싱한 우리 후손들이 많이 있어요. 끝까지 잘 나갈 겁니다. 이 고비를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6공화국이 제7공화국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좋은 방법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면서 내일 모레 또 다시 여러분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